문재인 씨와 문재인 씨 부인은 거기서 문재인 씨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정말 탄핵감입니다. 어떤 미친 사람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저질스러워지는지를 보는 대표적인 인물이 조원진 씨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박근혜나 이런 분들한테 박근혜라고도 거의 안 했어요. 박근혜 씨? 근데 뭐 푸나님은 그러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유인이잖아. 그렇지만 국회의원이 이런 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일부러 그러는 게 이게 우리 예전에 박근혜 때로 돌아가면요. 박근혜 그 당시 대통령에 대한 이런 식의 호칭 하나 갖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핍박하고 뭐 국회에서 윤리위원회 해부한다는 등 온갖 소리가 다 나왔던 상황인데 네. 이것이 뭐 사석도 아니고 무슨 기자회견장도 아니고 생방송되는 TV 프로그램에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이분이 지금 뭐 문재인 씨 이렇게 표현도 했고요. 시청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호칭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달라 이렇게 사회자가 말하니까 잘해야 대통령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표현도 했고요. 문재인 씨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표현도 했고요. 이낙연 총리한테는 뭐 정신없는 이낙연 총리라고 그러고 임종석 비서실장한테는 주사파의 거도라 그러고 그리고 제일 막말은요 이렇게 호칭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씨 집권 6개월 만에 이 나라 안보가 다 무너지고 한미 동맹이 다 깨졌다. 명백히 가짜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원진이라는 분은 주파수가 딱 박근혜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박근혜한테 맞춰져 있다 보니 세계가 박근혜 중심으로 도는 거죠. 아직도 이분은 우주의 기운이 박근혜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감옥에 있는 박근혜 씨가 들어도 실소를 금치 못할 상황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목소리로 박근혜 흉내를 내면 정말 똑같을 것 같습니다. 기대합니다. 게다가요, 보수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탄핵으로 죽었다. 새로운 보수 정당이 필요한데 그 뒤에 가로하고 그게 대한애국당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네.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그때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약간 좀 또라이 이런 식의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해서 네. 대한애국당이니까 이제 이런 역할이 흔히 이제 자유한국당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극우로 한쪽을 좀 가져가는 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완도 정당이 있으면 그런 거죠. 의원님들이 이렇게 막말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이 그쵸. 사람 생방송 나가가지고. 아니 게다가 그 시에 대해서도요. 네. 제가 박근혜가 탄핵되기 전에 아.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계속 불러서 얼마나 많은 우리 애청자들로부터 비난을 선풀을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주의를 하잖아요. 게다가 지금 지지율 70% 박스권에 갇혀서 고생하시는 문재인 대통령. 아이고, 참. 지금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 시각도 없고, 사실 알고 보면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막 지르면서 이렇게 관심 받고, 막말 논란 같은 게 불러일으키면 또 존재감 생기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계의 관종. 그렇죠. 관종. 네. 근데 사실 조원진 의원에 대해서 이런 막말 아니면 누가 관심을 줍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 조원진이 이렇게 말할 때 제가 보기에 탄핵을 반대한 14%. 예, 그 14% 중에도 마지막까지 박근혜를 지지한 5%. 아시죠? 박근혜 지지율이 5%까지, 4%까지 떨어졌던 거. 그러니까 그 4%를 향한 정치를 지금 하시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25일 날 프로야구 개막식에 가서 문재인 씨와 문재인 씨 부인은 거기서 시구를 하고 치킨을 먹었습니다. 때론 인용이라도 입에 올리지 않는 게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가 그런 경우인데요. 자, 그래서 그냥 건조하게 이 발언을 조원진 씨가 했다는 점만 전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공동대표 이야기인데요. 뭔가 호칭을 역시나 또 중국에 이어서 이분도 좀 호칭을 너무 무례하게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은지 기자가 브리핑으로 좀 설명을 해줄까요? 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의 말이 지금 정치권에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논란이 상당하더라고요. 예. 사실은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태극기 집회에 나설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씨 이런 얘기를 해왔었는데 일단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마다 이마에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문재인 씨 정권 퇴진 현수막을 들고
5km를 행진하는 애국 시민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사회 쪽에서 왜 그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좀 해야 안 되냐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제가 대통령이 잘하면 대통령이나 가는데 대통령이 못하지 뭐 우리는 대통령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문재인 씨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선자들의 저에 대한 호칭을 알아서 편하게 얘기하라. 이게 문재인 당선자가 얘기한 얘기예요. 워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일을 잘하면 대통령이라고 하겠는데 일을 잘 못해서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런 논리인데요. 오늘도 설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당 정책 토론회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난 건데요. 호칭을 상당히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그 조원진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씨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랬더니 민주당의 그 친문 인사죠.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이 예의를 좀 갖춰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조원진 대표가 어떤 논리를 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일 때 호칭을 알아서 하라고 했다. 그래서 내 맘대로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도 대통령의 호칭을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근혜 씨를 여왕으로 모시고 숨죽이는 새누리당, 바로 저 새누리당이 1인 정당, 독재 정당 아닙니까 여러분? 네,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표의 목소리인데요. 저게 공개된 집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한번 사례를 한번 모아봤는데요. 네. 네, 이정희 대표가 뭐 박근혜 씨를 여왕으로 모신 새누리당 독재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정청래 전 의원도 SNS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려서 박근혜 씨 이런 호칭을 쓰면서 여러 가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언사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2014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놓고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나올 때라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모범이 되어야 할 정치권이 위상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정치인 모두 공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지지나 반대 여부를 떠나서요. 좀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노원진 기자 고생했습니다. 전 작가님,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연이어서 문재인 씨라고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분 오랫동안 단식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회복이 빠르시네요. 멀쩡하시네요. 예. 제가 볼 때는 글쎄 그동안의 언어에 있어서 격이 없고 품위가 없었던 것은 사실 좌파나 진보 진영 쪽인데 이제 자칭 한때는 보수였던 분이 이렇게 따라가는 걸 보니까 완전히 추락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추락했다. 네. 라고까지 생각하신다는 말씀이고요. 강 기자, 근데 이 조원진 대표가 요즘 행보를 보면 약간 본인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다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좀 튀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빈 방한해서 국회 연설을 했을 때 그때 보시는 것처럼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는 석방 피켓 시위를 하다가 쫓겨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투쟁도 했었었죠. 그리고 이제 호칭을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재인 씨라고 불렀는데 계속 논란이 불거졌는데도 지금도 계속 문재인 씨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대표 입장에선 전 작가님,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라는 건 뭐 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본인이 저렇게 행동하면 뭔가 보수 진영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착각일까요? 거의 코미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조원진 씨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예. 자, 우리가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켜 준 것이 바로 이정희 후보의 저런 품격 없는 말과 공격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대위원장이었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예. 그러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거는 박근혜 정권의 정말 오만과 무능인데 거기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저런 조원진 의원 같은 사람을 비롯한 친박들입니다. 네. 그럼 자기부터 뭔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해야지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가지고 나라 망신시키고 예. 정말 같은 보수들로 하여금 같은 당에 있었다는 것까지도 예. 정말 참담하게 만드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25일 날 프로야구
개막식에 가서 문재인 씨와 문재인 씨 부인은 거기서 시구를 하고 치킨을 먹었습니다. 때론 인용이라도 입에 올리지 않는 게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가 그런 경우인데요. 자, 그래서 그냥 건조하게 이 발언을 조원진 씨가 했다는 점만 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일부터 중국 국빈 방문하게 되는데 네. 중국에서도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중국 언론들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나흘간의 국빈 방문을 아주 비중 있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자 중국의 관영 인민일보의 자매지죠. 국제 외교 전문지인데 이 환구시보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 여론이 한중 관계가 실질적으로 복원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측이 사드 문제를 다시 꺼낼지 한국인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한국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는데 예. 뭐 대부분 언론들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 중에서 가장 큰 아젠다 역시 사드 문제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 간의 만남으로 한중 관계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여부에 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드 문제, 그러니까 즉 동북아 안보 문제, 네. 그다음에 경제 협력 이 두 네. 가지가 제일 큰 주제죠. 네, 맞습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안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경제 협력 이렇게 두 축이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환구시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북경에 도착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뒤에 15일부터는 이틀 동안 충칭을 방문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충칭은 뭐 잘 알려졌다시피 일제 강점기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지막 위치가 이제 거기에 있었죠. 그 환구시보가 이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충칭 방문이 한중 양국이 미래를 강조하는 데에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 사드 배치 관련 문제에 관련해서 충칭 방문이 또 하나의 포인트다 이런 예. 평가를 했습니다. 그 충칭은 중국의 서부 지역 개발의 거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충칭에 우리 임시정부의 중요한 그 유적이 있다. 뭐 이 사실 양국 간의 과거의 끈끈한 관계 이 상징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의 미래 역점 사업 그 1대1로 구상 그다음에 서부 아주 그냥 큰 계획이죠. 대개발. 이걸 위해서는 그 충칭의 주요 거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충칭 방문에 대해서 그 한중 양국의 경제 협력을 포함한 미래를 위한 방문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현지의 그 충칭에 한국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그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위한 일정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중국망에는 중국 사회과학원의 왕준성 연구원 그 한국 관련해서 글을 많이 쓰는데 기고문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그 한국은 대북 정책에서 그 중국의 입장이 아주 곤란한 상황이다. 이걸 좀 한국이 이해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이 바친 노력을 좀 한국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주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반도를 비롯해서 동북아 안보 정세가 불안정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관계를 더 발전시켜서 대정치가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덕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중국 인민일보의 국제 섹션 인터넷판입니다. 해외망. 여기서는 그 충칭이 한국 건국의 뿌리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충칭을 방문하는 또 다른 또 그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는데요. 이 매체는 과거에 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지방 도시를 방문을 했는데 그때는 청두 그다음에 시안이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충칭을 방문한 의미 이거는 독립운동 당시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함임을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역사적 의미에다가 플러스 미래 경제 협력의 상징 뭐 이런 네.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다른 소식 들어보죠. 중국 이야기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관영통신 인터넷판이죠. 신화망이 2017년 한국을 결산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네. 한국 힘든 한 해를 보내다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네. 이 논평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한국의 아주 다난했던 올 한 해 뭐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목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한국 정계가 발칵 뒤집히게 만들었던 그런 그 지난 정권의 정치 스캔들 이후에
정치 후폭풍 이런 것들을 거슬러서 쭉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매체는 그 한국이 그 지난 한 해 정치적 회오리가 한국 사회에서 오래 유지되어 왔던 그 정경유착에서 온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하면서 혁신과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된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신문은 비유를 들었는데 병을 치료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듯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고질병, 이 정경유착을 뿌리 뽑는데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고 뭐 짧은 시간에 몇 명 처벌하고 바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피로감 느끼기 때문에 이 적폐청산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시각과는 좀 차이가 있는 대목인데요. 단순한 그 상징적인 몇몇 조치로는 그 만성만 생기고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읽히는데 그 신화망은 그러면서 적폐청산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분야도 비슷한 같은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한반도 현안에 직면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대화로 풀어가려는 방향을 외교 안보 정책의 기본으로 잡았는데 한반도 정세는 그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예. 이 또한 시간이 필요한 그 사안들임을 시사하게 됐는데요. 이것도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1월 28일 날 그 정리의 브리핑을 했던 거 이거를 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화 중점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긴장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은 이제 대북 압박 정책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이것이 그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 예. 정부의 목표는 여전히 평화다. 현 단계에서 대북 제재 그다음에 압박. 이거는 북한을 대화 또 협상의 궤도로 인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밝혔던 사실을 예. 이 설명을 하면서 인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화와 협상이 기본적인 방향인데 거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네. 그런 말이군요. 또 다른 소식은요? 우리 그 평창 동계올림픽 점점 가까우지 않습니까? 가까우면서 외신들의 이 관련 소식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그 부쩍 늘고 많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 제외하고 외국 언론 중에서 가장 이 평창 올림픽 소식을 많이 전했던 그리고 관심 있게 보고 있던 나라가 러시아였거든요. 그 도핑 이 문제 때문에 더 그렇겠죠. 그렇죠. 예. 워낙 스포츠 강국이기도 하지만 도핑 문제 때문에 그랬었는데 러시아 이번에 그 징계 여부 여기에도 굉장히 관심을 예. 크게 그렇죠. 보였었죠. 근데 푸틴 대통령이 일단 개인 자격 참가는 막지 않겠다라고 네.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 IOC의 러시아 평창 올림픽 출전 금지 결정 이후에 러시아 선수들이 과연 개인 자격으로 출전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게 러시아 내부에서 찬반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하는 거는 러시아의 자존심 문제다,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사실 많았거든요. 결국은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의 노바야 가제타 신문이 그 개인 자격 출전을 독려하는 기사를 8일자 신문에서 게재를 했습니다. 출전을 독려까지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신문이 러시아가 억울하고 IOC 판단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도핑 샘플 바꿔치기 없이도 러시아 선수들은 메달을 획득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 선수들은 평창에 가야 된다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신문에서 쓴 표현을 그대로 제가 옮기자면은 이번 평창 올림픽 참가는 러시아 정부를 위한 것도 모함하려는 자들에게 복수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의 국격을 위한 것이다 이러면서 러시아 선수들이 불리한 상황에서 얻는 메달은 더 품위가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IOC 결정에 아주 불만이 많군요. 네,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결정이 됐으니까 제재 결정이 된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전망 이런 기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한국행을 거부하는 선수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기사 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IOC의 결정 이후에 그 러시아 내에 한국행 항공권 검색이 증가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여행사가 IOC의 결정 이후에 한국행 항공권 그 수요 분석을 발표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OC의 제재 발표 전에 이미 그 러시아 언론들이 그 평창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네.
그 이번 그 IOC의 결정은 오히려 그래서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관심을 오히려 증가시킨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분석도 또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선수들 좀 많이 왔으면 좋겠고요. 네. 또 다른 소식이요? 뭐 올림픽이 가까우니까 또 개고기 논란이 하나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나와요. 네, 그 이번에는 벨기에였습니다. 드 모르겐이라고 하는 신문인데 그 5일자 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됐습니다. 수세기 동안 개고기는 한국의 음식 메뉴 중 하나였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런 식문화를 청산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예. 한국에서 최근 들어서 개고기 전통이 압박을 받고 있다.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은 그다지 개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한국에서 게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예.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개를 애완동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 가겠죠. 그렇죠. 자, 또 다른 이야기는요? 그 영국 하원 의원이 한 영국의 무가지 신문의 기관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의 날짜였는데요. 제목이 한국 기회이자 영감의 원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크 필드 그러니까 보수당 의원인데요. 예. 올해 8월 그다음에 11월 두 차례 한국을 찾은 것 같습니다. 두 번 다 여전히 한국은 생동감이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혹시 북한 미사일이나 핵실험에 한국인들이 겁을 먹었을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같은 위협과 더불어 살아왔고 이 사회는 평소처럼 아무 일 없이 돌아가고 금융시장은 긴장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꾸준히 성장을 해왔다. 이렇게 전하면서 예. 이 그 마크필드 의원이 한국과 영국 사이에 의외로 공통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공통점이요? 첫째로 양국이 오랜 정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남수단의 평화유지 등 G20에서 그 유엔에서 그리고 또 유엔에서 다양한 사안 관련해서 공조가 있다. 예. 그 한국 전쟁에서 같이 그 나란히 참여를 했고 영국 병사들이 1,106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예.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런 데서 전사자 수를 합친 것보다 그 영국이 한국에서 싸워서 사망한 전사자가 더 많다. 예, 이런 예. 얘기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한국에 대한 어떤 애착 느껴지고요. 한국의 역동성과 북한의 폐쇄성을 대비하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원 의원의 기고문. 네. 그리고요. 또 다른 글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인종차별을 고발하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인종차별? 네. 그러니까 홍콩 신문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그 11일자 신문인데 이게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예. 한 조사 기관의 보고에 따르면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94.5%가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조사했다고 하거든요. 94.5%나? 저도 이거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신문에 따르면은 그 일본의 경우에 2017년 조사에서 30%의 외국인이 그런 경험이 있다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한국 내에 인종차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 몇 년 전이었었죠.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좌관이 한국에 그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해야 된다 촉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아직까지 이게 도입이 안 되고 있다. 이 신문이 또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좀 다른 외국인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게 최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종, 국정 문제 민감하지 않아서 아직 법안까지 못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이유가 뭔가 이 신문이 몇 가지 이유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선 한국의 노동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일자리를 뺏어갈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기독교 일각에서 이 같은 법안이 성소수자 이들을 보호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또 들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법학계에서 한국의 인종차별에 관심을 가질 어떤 필요성을 아직까지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한국인들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좀 심하다 이렇게 이 신문이 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공포가 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통계를 보면 2015년 3월 같은 경우에 한국인 범죄율이 3.75%, 반면에 외국인의 범죄율이 1.71%로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범죄율은 한국 전체의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 네, 이런 그렇게, 식의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편견에 대한 극복이 급선무다 한국에서 이렇게 이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무려 94.5%가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했다는 조사. 네. 이건 참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좀 반성해야 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이었어요. 공동대표 이야기인데요. 뭔가 호칭을 역시나 또 중국에 이어서 이분도 좀 호칭을 너무 무례하게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은지 기자가 브리핑으로 좀 설명을 해줄까요? 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의 말이 지금 정치권에서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논란이 상당하더라고요. 예. 사실은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태극기 집회에 나설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씨 이런 얘기를 해왔었는데 일단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마다 이마에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문재인 씨 정권 퇴진 현수막을 들고 5km를 행진하는 외국 시민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회 쪽에서 왜 그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좀 해야 안 되냐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제가 대통령이 잘하면 대통령이나 가는데 대통령이 못하지 뭐 우리는 대통령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문재인 씨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선자들의 저에 대한 호칭을 알아서 편하게 얘기하라. 이게 문재인 당선자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워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일을 잘하면 대통령이라고 하겠는데 일을 잘 못해서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런 논리인데요. 오늘도 설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당 정책 토론회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난 건데요. 호칭을 상당히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그 조원진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씨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랬더니 민주당의 그 친문 인사죠.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이 예의를 좀 갖춰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조원진 대표가 어떤 논리를 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일 때 호칭을 알아서 하라고 했다. 그래서 내 맘대로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도 대통령의 호칭을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근혜 씨를 여왕으로 모시고 숨죽이는 새누리당, 바로 저 새누리당이 1인 정당, 독재 정당 아닙니까 여러분? 네,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표의 목소리인데요. 저기 공개된 집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한번 사례를 한번 모아봤는데요. 네. 네, 이정희 대표가 뭐 박근혜 씨를 여왕으로 모신 새누리당 독재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정청래 전 의원도 SNS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려서 박근혜 씨 이런 호칭을 쓰면서 여러 가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언사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2014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놓고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나올 때라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모범이 되어야 할 정치권이 위상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정치인 모두 공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지지나 반대 여부를 떠나서요. 좀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노은지 기자 고생했습니다.
전 작가님,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연이어서 문재인 씨라고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분 오랫동안 단식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회복이 빠르시네요. 멀쩡하시네요. 예. 제가 볼 때는 글쎄 그동안의 언어에 있어서 격이 없고 품위가 없었던 것은 사실 좌파나 진보 진영 쪽인데 이제 자칭 한때는 보수였던 분이 이렇게 따라가는 걸 보니까 완전히 추락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추락했다라고까지 생각하신다는 말씀이고요. 강 기자, 근데 이 조원진 대표가 요즘 행보를 보면 약간 본인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다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위도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좀 튀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빈 방한해서 국회 연설을 했을 때 그때 보시는 것처럼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는 석방 피켓 시위를 하다가 쫓겨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투쟁도 했었었죠. 그리고 이제 호칭을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재인 씨라고 불렀는데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그때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약간 좀 또라이 이런 식의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해서 네. 대한애국당이니까 이제 이런 역할이 흔히 이제 자유한국당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극으로 한쪽을 좀 가져가는 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완도 정당이 있으면 뭐 그런 거죠. 의원님들이 이렇게 막말 안 하려고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이 사람 생방송 나가가지고. 아니 게다가 그 시에 대해서도요. 네. 제가 박근혜가 탄핵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계속 불러서 얼마나 많은 우리 애청자들로부터 비난을 선풀을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주의를 하잖아요. 게다가 지금 지지율 70% 박스권에 갇혀서 고생하시는 문재인 대통령. 이거 지금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 시각도 없고 사실 알고 보면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막 지르면서 이렇게 관심 받고 막말 논란 같은 게 불러일으키면 또 존재감 생기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계의 관종. 그렇죠. 관종. 근데 사실 조원진 의원에 대해서 이런 막말 아니면 누가 관심을 줍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 조원진이 이렇게 말할 때 제가 보기에 탄핵을 반대한 14%. 예, 그 14% 중에도 마지막까지 박근혜를 지지한 5%. 아시죠? 박근혜 지지율이 5%까지, 4%까지 떨어졌던 거. 그러니까 그 4%를 향한 정치를 지금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25일 날 프로야구 개막식에 가서 문재인 씨와 문재인 씨 부인은 거기서 시구를 하고 치킨을 먹었습니다. 때론 인용이라도 입에 올리지 않는 게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가 그런 경우인데요. 자, 그래서 그냥 건조하게 이 발언을 조원진 씨가 했다는 점만 전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문재인 씨와 문재인 씨 부인은 거기서 문재인 씨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정말 탄핵감입니다. 어떤 미친 사람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저질스러워지는지를 보는 대표적인 인물이 조원진 씨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박근혜나 이런 분들한테 박근혜라고도 거의 안 했어요. 박근혜 씨? 근데 뭐 푸나님은 그러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유인이잖아. 그렇지만 국회의원이 이런 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일부러 그러는 게 이게 우리 예전에 박근혜 때로 돌아가면요. 박근혜 그 당시 대통령에 대한 이런 식의 호칭 하나 갖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핍박하고 뭐 국회에서 윤리위원회 해부한다는 등 온갖 소리가 다 나왔던 상황인데 네. 이것이 뭐 사석도 아니고 무슨 기자회견장도 아니고 생방송되는 TV 프로그램에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이분이 지금 뭐 문재인 씨 이렇게 표현도 했고요. 시청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호칭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달라 이렇게 사회자가 말하니까 잘해야 대통령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표현도 했고요. 문재인 씨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표현도 했고요. 이낙연 총리한테는 뭐 정신없는 이낙연 총리라고 그러고 임종석 비서실장한테는 주사파의 거도라고 그러고 그리고 제일 막말은요 이렇게 호칭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씨 집권 6개월 만에 이 나라 안보가 다 무너지고 한미 동맹이 다 깨졌다. 명백히 가짜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원진이라는 분은 주파수가 딱 박근혜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박근혜한테 맞춰져 있다 보니 세계가 박근혜 중심으로 도는 거죠.
아직도 이분은 우주의 기운이 박근혜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감옥에 있는 박근혜 씨가 들어도 실소를 금치 못할 상황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목소리로 박근혜 흉내를 내면 정말 똑같을 것 같습니다. 기대합니다. 게다가요, 보수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탄핵으로 죽었다. 새로운 보수 정당이 필요한데 그 뒤에 가로하고 그게 대한애국당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근데 계속 논란이 불거졌는데도 지금도 계속 문재인 씨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대표 입장에선 전 작가님,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라는 건 뭐 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본인이 저렇게 행동하면 뭔가 보수 진영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착각인가요? 거의 코미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조원진 씨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예. 자, 우리가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켜 준 것이 바로 이정희 후보의 저런 품격 없는 말과 공격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대위원장이었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예. 그러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거는 박근혜 정권의 정말 오만과 무능인데 거기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저런 조원진 의원 같은 사람을 비롯한 친박들입니다. 예. 그럼 자기부터 뭔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해야지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가지고 나라 망신시키고 예. 정말 같은 보수들로 하여금 같은 당에 있었다는 것까지도 예. 정말 참담하게 만드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25일 날 프로야구 개막식에 가서 문재인 씨와 문재인 씨 부인은 거기서 시구를 하고 치킨을 먹었습니다. 때론 인용이라도 입에 올리지 않는 게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가 그런 경우인데요. 자, 그래서 그냥 건조하게 이 발언을 조원진 씨가 했다는 점만 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일부터 중국 국빈 방문하게 되는데 네. 중국 내에서도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중국 언론들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나흘간의 국빈 방문을 아주 비중 있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자 중국의 관영 인민일보의 자매지죠. 국제 외교 전문지인데 이 환국